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일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원각형 삼마발제의 이제 그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복덕 정신일이죠. 정말로 이제 모든 분들이 복을 받으실 수 있는 2025년이 되실 겁니다. 이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그렇게 되실 겁니다. 우리 오늘 원각형 삼마발제의 마지막 변화력 하는 건데요.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죠.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유로원금 동참해 주신 분, 네, 올해 뭐 다 이렇게 되실 거고 정말 이 공부하시는 분들 후원금 내주시는 분들 정말 올해 아주 희망이 실현되실 겁니다. 오늘은 최성은님이 어제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공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NGO에 후원금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원각경 삼마발제에 이제 15, 16, 17일이 다 삼마발제로 하는 건데 제가 17을 먼저 했고 어제 16을 했고 그리고 오늘 15죠.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 게 삼마발제로 시작해서 사마타와 선나로 바뀌는 건데 이 변화력을 활용을 해서 변화력으로서 이게 뭘 바꾸는 거냐면 자기의 내면 에너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내면 에너지 중에는 대표적인 게 감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갖고 올 때 하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그러니까 예 있고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어, 어, 그 다음에는 참나. 예, 참나. 우리 안에 삼위일체처럼 세세네가 있죠. 요 세 개를 다 돌파해서, 그러니까 삼마발제, 사마타, 선나를 넘어서 이제 등각, 묘각의 상태로 가는 게 불교에는 아주 정확히 나타나 있죠. 이 변화력으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켜서 정멸의 상태로 가고 또 적정의 상태로 가고, 그래서 사마타와 선나를 동시에 닦는 거 요건데요. 이거를 제가 2000 몇 년도에 그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의 놓아버림 이거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잘 모르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덕 정신일이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얘기예요. 나는 심리치료 전문가 겸 정신과 의사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항복기제라는 건 이제 뭐 어떤 생각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알아채고 어떤 감정이 있어도 두려움 느껴주고 공포 느껴주고 모든 일점은 밖에 그 두 개 좋다 나쁘다가 일어나는 모든 거를 그대로 접수한다라는 거죠. 항복기제라는 건 받아들임이라는 뜻도 돼요. 그렇게 받아들임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익히고 수백 명의 가족, 친구,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대로 공식대로만 하면 높은 의식 수준으로 바꾸게 돼서 자기 삶을 혁신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평화라는 것은 가장 높은 에너지의 단계다. 평화 수준의 전형적인 특징은 욕망이 없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욕망이 없다고 해서 가지는 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한데 행함이 없이 하는 거죠. 다 갖게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지를 갖거나 애를 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물질 세계의 현실로 나타나기에 아무것도 원할 필요가 없다. 이 의식 수준에서 마음에 품는 생각은 에너지가 매우 강력하며 신속하게 현실로 나타난다. 동시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생각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현실이 생겨나는 기반 자체를 자기가 목격하고 있어서 원인과 결과, 인과의 메커니즘과 우주의 내적 작동이 자기 안에서 명백히 드러나 보인다. 이런 고도의 자각 상태는 자연 발생적으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데 계속 되풀이하며 갈수록 오래 지속이 된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의 의도는 저절로 평화 상태를 영구화하려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평화의 상태가 자기 의식 세계에 자리를 잡게 되면 평범한 인간들이 겪는 인간적 고통은 다 처리가 되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취약성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기반 자체를 전적으로 그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저절로 이루어진, 내가 하려는 생각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의식 수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와 같은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욕망과 희망, 절망 이런 걸 다 항복받은 뒤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는 성공한 의사, 전문직 남성으로서 정신분석과 수많은 양식의 요법도 거쳤으면서도 나 자신은 왜 이렇게 많은 병을 안고 사는지가 의아했다. 사실 나는 영적인 삶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하루에 2시간씩 명상을 했으며 자연식도 했고 확언하는 말도 많이 했고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돈 벌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확언, 유체이탈, 그 다음에 바디워크 요법 같은 것도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각종 질병에 따른 통증을 안고 있었다. 그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의사로서 그나마 성공적인 활동이 가능했을까? 그거는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대단한 강력한 의지가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료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끝이 없어 보였고 그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다 보니 나는 감정 억제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억제한 감정에서 오는 압력이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나의 병이 다양해지는 것 또한 분명했다. 나는 감정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여겨서 감정 자체를 혐오한 나머지 감정 다루는 일에 큰 두려움을 겪는 기간도 있었다. 나는 감정이라는 것은 여자나 예술가 타입에게나 어울리는 연약한 것이라는 남성 우위적인 발상까지 겹쳐서 갖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놓아버림 기법에서 유일한 탈출법은 감정을 인정하고 느껴주는 것인데 삼마발제죠. 놓아버림, 사마타로 시작해서 삼마발제로 가는 거죠. 감정을 인정하고 느껴주는데 인정하고 느껴주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되죠. 놓아버린 기법에서 유일한 탈출법이 감정을 인정하고 느껴주는 것인데 나는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놓아버림을 하기도 수월해졌다. 삼마발제를 하고 나니까 사마타가 훨씬 쉬워졌다라는 거죠. 나중에 선나를 하면 더 쉬워져요. 이 기법을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한 지 단 며칠 만에 위장관 끝부분의 상태가 저절로 호전되어 수술하기로 한 것이 취소되었고 몇 달이 지나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내 몸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서 갑자기 감정 압박이 심해졌다. 출혈과 함께 개실염이 심각한 형태로 재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꼬박 4시간 동안 몸의 통증이나 두려움이나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몸의 감각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아픈 그 상태를 끝까지 받아들여주고 항복한 끝에 출혈이 멈추고 개실염이 치유되었다. 물론 나중에 몇 번 가볍게 재발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같은 식으로 이런 감각이 일으키는 통증이나 의심을 다루면 결국에는 발작이 가라앉으면서 사라졌다. 요컨대 이러다가 큰일 나지 혹은 빨리 나아지고 싶다는 회복의 소망을 내려놓고 가슴속이 조이고 막 기침하는 육체적 감각을 그저 느끼면서 나의 개실염이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관하는 것이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알의 경험이 생각을 대체했다. 알이라는 것은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죠. 일주문 밖에는 상대성의 세계인데 일주문 안은 알이죠. 인식과 표현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느낌으로 아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의 경험이 생각을 대체했다. 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얻어진다. 알은 우리가 알아보게끔 그냥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자 내가 온나무 알러지에서 나왔다는 갑작스러운 알이 있었다. 온나무에 면역성이 생겼다는 알이 있고 나서는 더 이상 온나무를 만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나는 중년기 증후군도 있었는데 중년기 증후군 또한 신념체계였다. 내가 나이가 70인데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이제 80인데 90인데 100인데 라는 것도 그거 자기 신념체계죠. 그러한 신념체계를 취소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아직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 밥도 먹고 소화도 하고 술도 먹고 다 하는데 이 신념체계를 취소하고 생각을 갖다 붙이지 않고 항복을 하니 손발이 찬 증상이 없어졌다. 위중하던 증상은 끝을 보았으므로 내가 갖고 있던 가벼운 신체 질환의 몇 가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손을 댔다. 나는 비행기를 타면 오른쪽 귀가 막혀 심하게 아프곤 했는데 이를 바로잡는 데는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증상에 대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버렸고 그때 처음으로 시각화를 사용했다. 시각화, 심상화, 이렇게 그건 나중이라는 거죠. 우리 다 돼요. 사마타, 삼마발체, 선나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각화를 굉장히 나중에 했죠. 한편 목의 통증이 사라져서 춤도 출 수 있게 되었다. 마치 내면의 어떤 척추 지압사가 나의 목과 척추를 자동으로 맞추어주는 것 같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정신분석의 시절을 포함해서 이전에는 도달한 적이 없는 의식 수준에서 열 하루 동안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두려움과 걱정을 항복을 했다. 에고가 생존하는 기반 자체와 관련이 있는 행복이었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에고가 생존하는 기반 자체와 관련이 있는 항복이었고 에고가 한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는 행복이었다. 에고는 정말 이거 거짓짜기는 정말 세죠. 그래서 11일간 맞섰다라는 거죠. 며칠이 지나고 나니 항복 과정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렇죠. 에고와는 끝이 없죠.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떠올랐다. 그런데 의심하는 목적 자체가 항복이 아니라 방어 기제임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결국 의심은 사라졌고 항복은 대단한 깊이로 계속되었다. 이러한 항복 과정 경험으로 보아 계속 놓아버림만 하면 조만간 느낌이 바닥날 것이 분명했다. 그러다가 춥고 비오는 일요일 오후의 어느 날이었다. 혼자 레스토랑에 들어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데 벼랑간 세상이 기적적으로 변형되었다. 내면에서 갑자기 깊은 정적과 평화를 느꼈고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느낌이었다. 시간을 넘어서는 경험이었고 사실 시간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공간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공간은 만물이 연결되어 있었다. 나의 감정과 신념을 더욱 항복하면서 마침내 나는 마음과 감정, 몸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 몸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이 나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모든 활동과 느낌과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말없는 자각 상태는 시간을 벗어난 평화의 차원임이 밝혀지고 이 작업과 동일시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세상이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모든 감정과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움직임과 성장으로 나타나듯 각 사물이 그 내적 본질을 현실로 드러내고 있기에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진정한 큰 나는 보이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데 이전까지 나 자신을 한정된 육체와 동일시했다는 점이 이제는 아주 이상하고 터무니없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분리된 자아의 느낌이 없었으며 나라는 대명사는 사라져 의미를 잃었다. 대신에 나는 모든 것임을 자각했고 육체가 지상에 머무는 기간은 찰나처럼 보였다. 그 기간 동안 작은 자아의 눈이 가려진 탓에 여태까지 나라는 것의 참모습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임을 잊고 있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실험 삼아 생각 하나를 잠깐 찰나 동안 품었다. 즉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커피숍에 가서 빵집에 가서 버터나 커피를 생각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웨이터가 즉시 버터하고 커피를 갖고 왔다. 아무 말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과도 무언의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육체가 차를 몰고 가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회의에 참석했다. 모든 사람의 살아있는 상태가 그들이 존재하는 상태로부터 보였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것인 큰 나가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보였다. 나의 육체는 다른 이들에게 말을 거는 등 평소처럼 행동을 했다. 나의 육체와 다른 사람의 육체는 마치 이 카르마, 업의 태엽을 감아놓은 장난감 인형처럼 자체의 모든 익숙한 패턴과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장난감 인형처럼 보였다. 모든 대화와 상호작용은 현상으로 목격되었을 뿐 지시를 받아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작은 자아가 육체가 하는 행동의 창작자라는 믿음은 이상한 착각이나 허영심 때문인 것 같았다. 사실 우리의 육체는 우주 전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행동하는 행위자는 전혀 존재한 적이 없었다. 마음이 일으키는 진동으로서 현상이 존재할 뿐이었고 마음은 분리된 존재나 분리된 현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인 상태, 그 하나의 상태뿐이었다. 모든 생명체를 통해 하나의 큰 나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가 드러났다. 그러다가 내가 분리된 존재이기를 느끼기를 소망하는 생각이 생기자 그 생각이 나라는 개별 인간으로 나타났으며 그렇게 각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개별적인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었다. 만물은 완벽하기에 소망하거나 창조할 것이 없었고 어떻게 되어야 할 것도 없었다. 존재가 생겨나는 존재하는 상태의 본질인 그것만이 있었다. 그 존재하는 상태가 존재가 생겨나는 근원이며 이상하기는 하지만 존재를 생기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 우주 만물은 인간의 마음을 포함한 다른 만물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부처님과 첨단 이론 물리학이 묘사했듯 우주의 본질은 3차원 입체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홀로그램 같은 것이었다. 우주 만물은 인간의 마음을 포함한 다른 만물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홀로그램에서는 각 부분의 전체가 들어있다. 그 결과 개별적인 마음은 전 우주를 반영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는 주파수를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실을 수학적으로 구축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차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패턴을 형성하는 최초 현실의 영역이다. 즉 인간의 뇌는 일종의 홀로그램적인 우주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산의 정상에 이르는 주요한 경로는 바로 놓아버림, 항복 기제를 통하는 것이다. 놓아버림. 그것은 주로 감정과 관계가 있으며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 체계에 깊은 영향을 준다. 놓아버림의 기제의 쉽고 빠른 접근법은 문제 이면의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문제 이면의 감정을 완전히 항복하면 문제의 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 이면의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일주문 밖에서 원래 짝이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상대성, 양극성, 이분법 세상에서의
짝 중에서 한 개만을 갖고 있는 게 문제 이면의 감정이죠. 이익과 손해는 짝이죠. 성공과 실패는 짝이죠. 그런데 하나만을 갖고 있는 게 문제 이면의 감정이니까 하나를 놓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놓아버리는 방법은 감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의 권리를 주어서 느낄 수 있게 놓아두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관하는 것이다. 감정을 느끼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감정을 빨리 통과할 수 있다. 감정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을 따지지도 않는다. 제가 킹크 말씀드렸죠. 슬픈 감정에 완전히 항복해서 10분에서 20분쯤 지나면 감정이 줄어들어 없어진다. 그 후 감정이 멎어 있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슬픔이 생길 때마다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슬픔이 바닥이 난다. 모든 부정적 감정은 공포가 형태를 달리한 것이다.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공포, 생존에 대한 공포, 앞날에 대한 공포. 감정을 포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감정의 진정한 의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감정의 진정한 의도라는 것은 빨리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 이분법 짝을 지나서 하나로 본래의 너로 가. 그 본래의 나로 돌아가게 하는 게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의 진정한 의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공포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공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바를 현실로 나타내게 된다.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불러일으킬 감정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그림자를 계속 감추고 그 많은 공포를 억제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다. 평생 그 감정을 감추고 억제하는데 자기 자신의 모든 기운을 다 쓰면서 그 에너지를 온통 그렇게 쓸데없이 방어하는데 소모하면서 살아왔다. 일단 자신의 내면에 그런 생각과 충동이 존재함을 인정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존재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받아버리는 거죠. 항복해버리는 거죠. 그래, 너의 권리를 인정할게 하면서 깽판 치고 싶으면 깽판 치라고 두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감정이 자기 자신에게 깽판을 치게끔 두는 거죠. 그것을 인식해서 항복할 감정이 더 있을 경우 향후 그런 감정이 다수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업의 창고, 아르야식 창고에 저장해 놓은 부정적 감정은 그 양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감정을 놓아버리고 나면 미묘하고 가벼운 기운이 따라온다는 점에 주목해라. 그렇게 항복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과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르고 그 감정을 포기한 덕분에 그 빈자리에 열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다 좋아요. 그 감정을 포기한 그 공간에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내가 나의 재능과 능력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성공하거나 실패할지는 나의 생각이 결정하지만, 생각이 그런 것을 결정하지만 생각의 방향은 결국 감정이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감정 하나를 놓아버리게 되면 감정이 일으킨 수천, 수백만 가지의 생각도 사라지는 것이다. 특정 신념 하나를 취소해서 신념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부여했던 에너지를 물리칠 수도 있지만 생각 자체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감정을 다루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게 삼마발제죠. 생각의 힘이 강력한 것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이다. 이 감정은 이선정 아스트랄체에 있어요. 생각은 에테르체에 있어요. 아스트랄체는 이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범천, 광음천, 불교로 얘기하면 광음천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에테르체에 있는 문제는 풀리게 되는 거죠. 생각의 힘이 강력한 것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이다. 감정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에 에너지를 불어넣을수록 생각 스스로 물리적 현실이 되어 나타나려는 힘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에테르체, 그러니까 아스트랄체 감정체에서 에테르체인 생각으로 내려와서 이게 육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스트랄체, 그러니까 삼마발체를 통해서 변화를 줘서 에테르체를 바꾸고, 에테르체가 바뀌게 되면 육체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세계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아버림을 시작하면 우리는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어떤 감정을 항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감정을 없애버리겠다든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됐다든지, 약을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죄책감이나 감정의 기저에 깔린 동정과 같은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 텐데 라는 그런 보상도 전부 놓아버려야 된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치유를 원한다고 믿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에테르체에서 영혼이 기획했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병이 주는 이득에 집착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요, 특히 이렇게 예전에 젊었을 때 이별한 애들 있잖아요. 애인한테 채인 애들. 애인한테 채인 애들은 애인한테 채여서 괴롭다고 하면서 술과 담배에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치유를 원한다고 믿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병이 주는 이득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이 즐기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 기간에 걸쳐 꾸준히 항복한 사람들은 사랑과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다른 것 전부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항복해온 사람은 오직 사랑과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뿐이 없다. 이 사랑과 평화, 기쁨은 이 에테르체나 아스트랄체나 이 코잘체나 이거 넘어서요. 그러니까 사마타, 삼마발체, 선나 자체도 넘어선 그 상태. 자비, 사랑, 평화, 기쁨. 말은 자비, 사랑, 평화, 기쁨이지만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명상하시다 보면 아시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상태로 계속 올라갈수록 점점 이타적이 되고 자기 의식,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단기 주파수가 주파수가 아주 세밀해지죠.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랑을 담아 타인에게 봉사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도 충족이 되고 된다. 봉사는 희생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두가 같이 이기는 상황에서 온다. 결국 자신의 욕구는 우주가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준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게 되면서 모든 행위가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된다. 놓아버림이라는 것은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궁극적인 효과는 엄청나고 강력하다. 때로는 건성으로 빠르고 가볍게 항복하기만 해도 삶에 중대한 변화가 오기도 한다. 이제 생각을 가지면 결과가 더 잘 나오고 작은 노력으로 더 많이 성취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일어난 일에 대한 부정성을 놓아버려서 의심과 두려움과 억제가 없어진 덕에 의도가 강력해지고 한때는 불가능했던 것 같았던 꿈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우리가 살면서 기적을 겪는 것은 어떤 부정적 감정이 상위 감정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생각, 감정, 신념을 항복하면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항복할수록 삶에 힘을 덜 들이고 무엇이든지 성취하게 된다. 무의식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게 한다. 무의식은 우리 스스로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게 한다. 자신의 부정성과 이로 인한 왜소한 자기 이미지가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 같은 게 이렇게 줄어들게 하고 남에게는 쉽게 흘러드는 풍요를 무의식 중에 거부한다. 자기 자신의 죄책감에 쌓여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이 좁고 한정되어 있으면 무의식은
그에 맞는 경제적 상황을 그에게 준다. 나는 보잘것없고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타인에게는 그에 맞는 반응을 공명을 일으켜낸다. 모든 차원의 가난은 내면의 가난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학원의 힘이 나는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학원의 힘이 제약을 받는 것은 무의식적이든 정반대에서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그의 감정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왜소한 측면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에 일어난 모든 것을 존재의 권리를 두어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부족한 에고를 참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그런 부족한 것으로 볼 뿐 에고나 거짓작이나 욕망을 나쁜 것으로 보진 않는다. 그렇게 일어난 모든 것에 항복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적 왜소함과 낮은 자존감에서 자유롭게 되고 항상 충분하고 넉넉할 것임을 알기에 내면의 안도감이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힘을 얻는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공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스스로 상상한다. 성공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냥 돈 벌고 뭐 출세하고 해야 하는 일로 아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이거를 데이비드 호킨스에 놓아버리면 사마타를 통해서 감정을 항복받아서 바꾸는 삼마발제를 거쳐서 선나 상태, 현존하는 상태로 가는 건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여기에 앞부분을 읽어드린 거니까 이거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제가 15, 16, 삼마발제로 시작해서 사마타 선나로 끝나는 거. 삼마발제의 방편을 해서 작용이 일으켜서 적정 사마타와 정멸보궁의 지정멸에 이르러서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15번째입니다. 네, 오늘 양력으로는 1월 1일이고 음력으로는 섣달 초이틀 복덕 정신일입니다. 감사합니다.